안녕하세요. 현명한 노무사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이번 시간에는요, 계획서를 작성했으니 실질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 따라와 주세요. 자, go! 자, 고용유지지원금은요, 기본적인 로직이 이렇습니다. 회사에서요,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후에 환급을 받는 구조죠. 크게 휴업이 있고요, 휴직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컴퓨터 화면 보고 계신데요. 휴업의 경우 제가 휴업을 3월 11일부터 휴업을 실시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정상급여가 지급이 되겠죠. 그리고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휴업수당이 지급이 될 텐데요. 이 내용이 뭐가요? 휴업수당이 지급되었다라는 내용이 임금대장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3월 급여 대장에서요,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정상급여가 나간 게 보이시죠? 정상급여. 네. 그리고 월급 300만 원이라는 가정하에 10일치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20일치 200만 원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10일치에 해당하는 돈 100만 원이 나가 있고요. 휴업수당 원래 20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평균임금 70%인 140만 원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겠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렇게 휴업수당으로 임금이 나눠져 있어야 요것을 보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줄 수 있어 가지고요. 임금대장에 이렇게 휴업수당 지급분이 꼭꼭 표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자, 휴업 같은 경우에는 1일부터 말일까지 끊는 거고요. 휴직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날로부터 1개월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1일부터 휴직을 했다라고 하면 한 달 지난 시점이 언제죠? 언제라고요? 네, 4월 10일이죠. 그래서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휴직을 했다라고 하면 임금대장을 이렇게 잘라주셔야 되겠죠?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휴직이 된 게 아니니까 그대로 10일치에 대한 임금 100만 원, 100만 원 보이시죠? 네, 그리고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치에 대한 임금 200만 원인데 네, 70%가 나갔다라고 하고요. 140만 원. 요렇게 휴업수당 지급분 언제요? 3월 임금 중에 휴업수당 지급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이 되겠죠. 그러면 4월 급여 대장을 한번 볼게요. 왜요? 휴직 조치가 3월부터 4월까지 걸쳐 있었고요. 임금은 1일부터 말일까지 기산하여 2월 10일 지급,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휴직 조치 때문에요. 급여가 70%인 이렇게 70%인 줄어든 금액이 됐었을 거고요. 4월 11일부터 4월 말일까지는 정상급여, 휴직 조치가 실시되지 아니한 기간이니까 이렇게 200만 원이 기재가 되면 되겠죠. 느낌 오시나요? 급여 대장에 휴업이나 휴직으로 나간 금액이 특정되어야 그 특정된 금액의 70%, 아니 90%죠. 90%가 이렇게 환급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나눠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지금까지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스피드를 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겠죠? 신청서 당연히 필요하고요. 급여 이체 결과 확인증, 이체 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급여 대장, 신청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대장을 적는 겁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서류는요, 담당 공무원들이 보시고 연락을 주시거든요. 네, 딱히 준비 안 해주셔도 되실 것 같고요. 자, 고용유지지원금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요, 예시 이렇게 보이지만 이거 어떤 거냐면은요,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기존의 우리 인원을요, 경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나갔습니다. 고용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라고 해서 주는 정부 지원금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어렵다고 지원금 신청해 놓고 새로운 사람 채용한다면 앞뒤가 좀 맞지 않겠죠?
지원금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사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요, 제가 별지 양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용유지 조치 휴업편이죠. 지원금 신청서 제가 색깔을 이렇게 칠해놨는데요. 칠해놓은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업장 사항 적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우리 여기에다가 뭘 적냐면은요, 계획서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겁니다. 계획서의 기준, 계획서죠, 계획서에 네, 기존에 저희가 이미 신청서 제출할 때 작성했던 그 계획서입니다. 기준 기간 총 근로시간 적어주셨는데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거 있죠. 만약에 제가 4월 1일부터 했다라고 하면 뭐 그런 거 있죠. 직전 6개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에 총 근로시간에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고요. 그 근로시간의 합계를 평균 낸 거, 3개월을 평균 낸 거의 합계를 여기 적어주는 거죠. 이게 소정근로와 초과근로로 나누는 기준은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연장이나 휴일근로 다 빼고 총 근로시간 산정한 것 중에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휴일근로를 다 빼고 나머지 시간을 그냥 소정근로에 적어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총 근로시간 부분이 지원금 신청서상에 여기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 휴업을 했지만 아까 예에서 언제였죠? 3월 10일까지는 정상급여 됐고 3월 11일부터 휴업된다라고 했었을 때 네. 말일 현재 피보험자 수인데 3월 말일 현재 피보험자 수 적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유지 재조치 대상자 수는요. 계획서에 있었던 요 내용 보이시죠? 네. 그 내용 그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러 구별하기 쉽게 제가 색깔을 다 나눠봤습니다. 고용유지 조치기간 중 총 근로시간, 계획서상에 적었던 그 시간 갖고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축된 근로시간도 네,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근로시간 단축률도 이미 계획서상에 쓰셨죠. 똑같이 갖고 오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고용유지 조치기간 중 임금 보존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 총액을 여기 적어주시는 거고요. 대상자한테 실제 지급된 금액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평균 임금의 70%가 넘는 금액이겠죠.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지원금 지급률이 다른데 대표적으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90%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용유지 조치기간 중 임금 보존을 위해서 지급한 금품 총액에다가 지원율을 곱한 그 금액을 최종적으로 여기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별지 양식이 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이시죠? 고용유지 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 지급된 금품의 합계액, 지원 신청 금액 90%, 요 금액의 90% 곱한 금액이 되시겠죠. 여기까지가 휴업 편이었고요. 휴직 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직 관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는 이렇게 생겼네요. 역시 사업장 인적사항 적어주시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아까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3월, 4월 2달에 걸쳐서 휴직 조치가 실시되었던 그 예에서 우리 지원금은요, 월 단위로 신청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3월 11일부터 3월 말일까지에 대한 그 지원금을 신청을 하고요. 인건비가 나간 이후입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에 대한 그 인건비가 나간 그 지원금을 5월 달에 보통 신청을 하겠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3월 말일 현재 피보험자 수를 적겠죠.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셨다라고 하면 계획서를 냈었을 때보다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서상에 몇 명 휴직할 건데요 라고 적어주셨던 그 명수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휴직자에게 우리 회사 직원이 10명 있었는데요. 5명이 휴직을 했습니다. 그 5명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다. 우리 동의서상 받았던, 계획서에 동의서상 받았던 그 금액 적어주시면 되겠죠. 휴직은 좀 간단하네요. 지원율. 네, 여기 예에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90%겠죠. 휴직자에게 지급된 수당 총액의 지원율을 곱한 그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시겠죠. 네, 여기까지 끝났고요. 네, 이것도 쉽게 적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끝났고요. 자, 지금까지요, 고용유지지원금 실전편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볼까요? 지원금을 내 통장에 입금받는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번 편과 이번 편을 같이 보시면은요, 고용유지지원금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번 편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서 작성편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현명해지고 싶은 현명한 무공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